한 장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던 거 기억나세요? 이 말을 탁 때렸다부터 뒤에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아톰 X군이지 포로가 되어서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 밑줄 끄자. 다음 호에 계속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음 호에 계속 이런 것들 뭐랄까 해석적이지. 구독자들은 항상 다음 호의 계속에 흥미로운 부분에서 끊어줘야지 다음 구독을 하니까.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아톰 X군이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아톰 X군에게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밑줄 긋자. 아톰 X군의 위기에다가 밑줄, 자신의 위기에다가 밑줄, 차나 한 장. 그래서 다음 호의 계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긴장감 넘치면서 끝내는 일을 구독자들은 원하는 일이다.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지우기 시작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별하는 겁니다. 연재할 수 없는 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는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아톰 X군 지킬 수 없죠. 무력감에다가 밑줄.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만화가로서 이제는 이상적 모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지요. 밑줄 자 이상적 모습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다가 밑줄.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가라. 선배 만화가 김 선생에게 답답함을 토로를 해도 해답이 없죠. 무기력합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지어준 서류용 봉투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취업 관련된 거겠지. 택시에서 내릴 때 근데 그대로 두고 내렸어. 그대로 두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체념적이죠. 그대로 두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다가 밑줄.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부부 간에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섭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서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가 아하 그에게 있어서의 뭔가 식처구나. 밑줄 긋자. 각박하고 비정한 현실에다가 밑줄. 버팀목 같은 존재에다가 밑줄. 아내가 그런 존재네요. 설사기를 물어보지. 배 아프시던 거는 좀 어떠세요? 따뜻한 아내입니다. 크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크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크로로마이신이지. 정말 취하셨네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진짜 다른 집의 옆방이거든요. 그만큼 소음이 차단이 되지 않는 삶의 공간입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남편의 말이 엉뚱한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취하셨어요. 할 일 없는 그 외에 열심히 일하는 옆방 밑줄 긋자. 할 일 없는 그 외에 열심히 일하는 옆방이 대비가 되는구나. 밑줄 긋자. 열심히 일하는 옆방에다가 밑줄 긋시고요. 재봉틀을 열심히 돌립니다. 옆집 아줌마가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사는 척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줌마가 지금 자랑하는 거야? 척하는 거야? 아니야. 옆방 일하는 것이 부러워서 그래. 부러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확실하진 않으니까 물음표 하나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밑줄 끄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제 남편을 좀 섬겨주는 모습이지. 단도리를 시켜주잖아 머리를. 그때 옆방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방귀 소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재봉틀 다다다다다 돌리면서 뿡 한방 낀 거야. 그렇게 벽을 흔들면서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였겠네요. 그래도 어서오세요. 앞쪽에 좀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아내가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보리밥 먹는 신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자. 보리밥 먹는 신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부러워하지 말자. 옆방에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 마. 재봉틀 열심히 돌려봤자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라는 거에서 남편을 좀 미안한 거 아니야? 남편이 아이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열심히 사나보다 라고 부러워하니까 어지간히 성실하게 일하나봐 라고 부러워하니까 에이 그래봤자 여보 보리밥 먹는 신세인데 라고 달래주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귀 소리는 옆방 아주머니가 내는 방귀 소리,
보리밥만 그들도 어차피 먹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처지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밑줄 긋자. 가난하거나 힘든 상황에 은유에다가 밑줄 보리밥 먹는 신세. 어려운 현실에도 아내가 좀 위트 있게 남편한테 장난을 좀 치죠, 그죠? 위트 있는 아내의 말에다가 밑줄 보리방구야. 보리밥 먹고 끼는 방구다. 아내가 낄낄낄낄 거리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버팀목이 되어주네요. 그만해 두자 아내야 하고 속마음으로 이제 달래는 거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어. 이렇게 같이 유머 코드가 맞는 부부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밑줄 자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에다가 밑줄 이 웃음소리에 옆방 아주머니가 무한한 거야.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그쳐있거든.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신들의 웃음소리를 감추어주고 싶은 거지. 아줌마가 민망해하니까.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영감에다가 동그라미 누구지요? 아주머니 그거는 보리방구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민망해하지 마시고 어서 재봉틀을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머니는 막 입을 삐죽삐죽거리겠는데 막 지네는 방구 안 껴? 막 이런 걸로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면 입술을 삐죽 내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속마음으로 막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밑줄 긋자. 이야기밖에 전지적 서술자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럼요 아주머니 라고 하면 그의 내면 심리를 서술한다라는 것으로 밑줄 긋자. 이야기 속 인물 그의 진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럼요 아주머니 그래 아내야.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아 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기가 아내를 때리게 될지 밑줄 긋자.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활이 힘들면 각박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밑줄 긋자. 경제적 불안에다가 밑줄 부부관계 파괴에다가 밑줄 그것에 대한 걱정인 거야. 그럴 될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에서 불안감이죠. 각박하고 비정한 현실에 아내의 사랑을 내치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거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대. 울음이 터질 뻔에다가 밑줄 끄시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가슴 저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잖아. 밑줄 끄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다가 밑줄 하고자 하는 용기가 나기보다는 하고자 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마음은 어때? 불안한 거야.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밑줄 아내에 대한 애정에다가 밑줄 삶의 유일한 안식처인 아내 하나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험난한 세상 뭔가 비정한 세상 헤쳐나가리라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의 마음을 다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현대소설 단편소설 심리소설의 동그라미 전지현 작가 시점 우회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비정한 인간관계 차나 한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여 도시적 인간관계의 비정함은 차나 한잔 예술가의 좌절 먹고 사는데 생계 유지가 안 돼. 만화가로서는 소시민의 불안과 위선적인 위로의 아이러니가 되겠다. 위선적 위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차나 한잔 산업화 시기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술가와 도시 소시민이 겪는 불안과 고립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을 했죠. 되게 비슷한 작품이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라는 작품이 정말 비슷합니다. 안동건 씨 남자가 나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는 걸로 이제 이 나라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가 이제 소시민으로서의 전락과 뭐랄까 비정규직으로 이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빠지는 것이 딱 비슷한 시기예요. 네, 그래서 특징 두 번째는 그냥 밑줄을 쫙 꺼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1960년대 도시 무명의 인간 소외를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작가를 낸다라고 하면 참 요 작가가 1960년대에 문제점 김승옥 작가 1960 서울이라는 작품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총정리 때 작가는 한 방만 다 그냥 정리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메이저 되는 사람들만 좀 기억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 시간 언급해 주신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이야기밖에 전지적 서술자와 이야기 이거 밑줄 하나 거죠. 이야기 속 인물 그의 진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가 하는 말들이 따옴표 표시 없이 진술이 섞여 있습니다. 차나 한 잔이라는 상징은요 위선적인 위로가 되겠고요. 밑줄 자 인간관계의 단절 우회적에다가 밑줄 해고와 거절을 직접적인 묘사 대신에 밑줄 자 완곡한 대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더 냉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 아톰 X군과의 이별의 장면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밑줄 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상실에다가 밑줄 캐릭터 하나의 이야기를 끝맺지를 못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상실이 된다. 유머
단어, 독백의 형식을 활용을 해서 주인공의 심리와 현실을 풍자를 하더라. 일상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사실적 묘사에다가 밑줄 상징과 서정이 어우러진 복합적 구조입니다. 김수목 특유의 감각이 잘 묻어나는 문체의 간결한 심리 묘사. 차 한 잔에 담겨져 있는 위선과 씁쓸함을 생각해 주시고 문제 좀 풀어주세요. 총정리 자료 토요일, 중고기출도 토요일 날 잘 받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현대 소설을 일요일 날 나갈게요. 남아있는 거 3개거든요. 8번, 9번, 11번 이거 일요일 날 어떻게든 끝내볼 테니 오늘 문법 제대로 하시고 바로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들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거 1학년 때 교재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답지 쌤한테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고 아 답지를 실어야 되는데 답지가 빠졌구나. 에이 괜찮아. 사진은 찍어줄게. 그래도 요거만큼은 다 푸시고 쌤이 얘기했죠. 그거 난이도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난이도 좀 높여가지고 푸는 거는 교과서랑 이거 푸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인 거는 자율선택입니다. 난이도까지 높일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에서 아 근데 쌤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난이도 높인 것도 풀고 김고기출도 풀고 그래서 1순위는 교과서 뒤에 달려있는 문제 그게 1순위입니다. 지금 교과서 이 노란색 책이죠. 이 노란색 책 뒤에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법 문제 푸시고 이거 푸시고 고난이도 문제도 푸시고 김고기출 푸시고 그다음에 퀄리티에서는 김고기출이 진행됐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집중. 어쨌든지 학교 쌤들이 내시는 문제 유형이 조금은 시험 현장에서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잘 되어서 복사를 한 것보다는 사실 1학년 때 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고고 문법을 복사를 한 겁니다.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딱 정신 차리시고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예시에 달려있는 학습활동을 교사용 지도서도 줬으니까 보시면서 문제 막히면 이제 쌤이랑 1대1 하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날 쌤이 아마 교과서 가지고 문법을 한 번 더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영상을 보내도록 할게. 10페이지 가자. 교과서는 너무 쉬워. 그리고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민호 쌤 필기 잠시 봤는데 독특한 것도 없고 와씨 이거를 여기에서 설명해 라는 거에서 쌉소름인데 라는 생각 전혀 없었어. 그냥 요거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통통통 집어넣으시고 꼭확인이랑 톡확인이랑 그 교과서의 학습활동들 있죠. 그것만 넣으시면 7문제 문법 나올 것 같은데 뭐 틀릴 일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그러니까 7개니까 막 버린다 이렇게 제발 그런 대도하는 생각을 집어쳐. 단어부터 갈게. 단어의 분류, 구품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단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정의. 이 정도 한 줄을 외워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뜻을 지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 그러면 단어의 조건은 뜻,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뜻에다가 밑줄 실질 형태소이면서 홀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립 형태소여야 돼. 실질이면서 자립인 게 단어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의존 형식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밑에다가는 뭐다? 의존 형태소 그리고 형식적인 문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존 형태소 적으시고 형식 형태소. 그런데 왜 실질과 자립의 단어에 조사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이 이유 때문이야. 앞말에 쉽게 결합하고 분리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앞말이 주로 체언이나 부사나 그 어떤 것이든지 뗐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어. 이 조사는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다면 야 감탄사 높다 라고 하면 높는다가 안 되니까 높다는 뭐가 돼야 돼? 형용사. 높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높다에서 높이는 형용사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품사를 잘 판단하는 것에 높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높다라는 어근에다가 이라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 것과 아예 품사가 달라지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본의 성질을 유지를 하면서 문장에서의 기능만 달라지는 어미와 접사는 차이점이 있죠. 접사는 태풍이가 다시 봄이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태국 가가지고 큰맘 먹고 앞자리 3에서 4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높다라는 형용사로 태어났는데 네, 딱 적절한 비유입니다. 높다라는 형용사로 태어났는데 부사가 너무 되고 싶어. 태국행 티켓을 끊어서 어떻게 됐다? 이라는 접사로 수술해서 부사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라는 접사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 형용사였지? 라고 하면 그래. 과거를 뭐 들키고 싶진 않은데 얘 내가 높이라는 그런 어근의 티가 난다면 그래 나 높다였다. 형용사 높다였다여야 돼. 근데 너 형용사지라고 하면 높이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돈 썼거든요. 수술 완성했기 때문에 높이 품사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 부사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란이라고 하면 자란 가지고 문장 성분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나무를 수직하기 때문에 관형어는 될 수 있어. 근데 얘를 가지고 너 관형사지라고 하면 자라다에다가 니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형태소로 쪼갰을 때 자라에다가 니은은 여러분이 명칭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해 봐봐. 자라다에다가 니은은 명칭을 뭐라고 부를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는 어미이기 때문에 단 하룻밤의 일탈이라고 생각해줘. 가발이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하이힐이라든지 하루에서의 일회성으로 이 문장 안에서 관형어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나무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너무 되고 싶어서 자란으로 변신을 했지.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줬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핵이야. 이게 킬러지. 딴 거는 킬러가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라다라는 어근에다가 니은의 접사가 아니라는 사실. 자라다에다가 니은은 성질을 한번 일회성으로 바꿔주는 전성어미. 너무 잘했어. 나무라는 명사계에 가는 주어임을 나타내주는 주격조사. 다섯이라는 수를 나타내주는 수사에다가 서술격 조사이다가 활용이 되어서 이내로 형태 활용을 했죠. 서술격 조사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조사 중에서 돌록입니다. 조사 중에서 특이한 녀석이네요. 왜? 활용을 하거든요. 서술격 조사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가변어. 너라는 사람을 대신 나타내주는 인칭 대명사에 너는 격조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를 주격조사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조사 중에서 너는 이라고 하면 대조나 화제어임을 나타내주는 주어임을 나타내주기는 하지만 격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대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보조사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는이 보조사라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는 밑에다가는 뭐다? 대조 보조사. 저라고 하면 다섯을 가리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지시가명사. 그루는 구른데 다섯 그루하고 다섯이 서술격 조사 이다나 조사와 결합되지 않고 체언을 수식한다면 똑같은 형태의 다섯 수사랑 다섯은 품사가 달라요. 이럴 때 다섯은 수간형사. 그루라고 하면 반드시 앞에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죠. 몇이라는 수간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그루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다? 의존명사가 됩니다. 앞에 몇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몇 그루의 관형격 조사 높이에다가는 또 별표 한번 쳐주셔야지. 그러면 아까 좀 전에는 어근 높다라는 형용사가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부사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번에는 높다라는 애가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무슨 역할도 명사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라는 접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부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거나 명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거나. 그리고 르이라는 조사에 알겠니? 라고 하면 기본 형태 사전에서 찾을 때 뭐라고 찾을 거야? 알다. 그러면 알이라는 어간에다가 get이라는 추측을 나타내주는 시제 선언한 어미 get에다가 니는 어발어미인데 종결의 의문을 나타내주는 어발어미 종결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2번으로 가보자. 품사. 품사란 단어를 어떻게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좀 기억해도 돼. 형태, 기능, 의미.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형태, 기능, 의미. 오케이. 형태, 기능, 의미 동그라미 쳐주시고 형태에 따라서 2개, 기능에 따라서 5개, 의미에 따라서 9개. 국어의 품사는 의미에 따라 분류했을 때 구품사로 나누어진다. 불변어, 가변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인데 조금 더 섬세하게 필기를 해준다면 관계언 안에 서술격 조사 2단은 가변어 쪽으로 보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사진 찰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왼쪽 뒤퉁이 단어의 특성으로 가주세요.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 원칙이야. 그래서 학습활동에 띄어쓰기 있지. 시험에 나온대.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품사 통용이랑 연결되는 거 있지. 100% 시험에 나온대. 단어는 띄어쓰기 원칙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지만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였어야 돼. 그래서 얘가 붙였어야 되는 조사인지 아니면 띄었어야 되는 의존 명사인지가 이번 시험에 나올 거야.
나무가라고 하면 나무라는 명사에 가라는 주격조사, 다섯이네라고 하면 다섯이라는 수사에다가 이네라는 서주격조사이다. 알겠니라고 하면 선생님 알겠니는 한 단어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걸 두 단어로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그지? 알겠니는 알다라는 기본 형태를 생각해서 단어 하나. 두 번째 2번 한 단어에서 다른 품사의 단어가 파생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경용사 높다에 접사 1을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도 되고 접사 1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부사인지 명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자란을 수식하고 있을 때는 부사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다면 명사 이렇게 구분하셔야죠. 걔네들의 성질과 환경에 따라서. 세 번째 무조건 시험 출제입니다. 3번 시험에 안 나오면 오른팔 건달입니다. 3번 옆에다가 뭐다? 무조건 출제 품사통용이라고 적어주세요. 품사통용 이번 시험지에 반드시 있습니다. 품사통용 다섯의 수사와 다섯 그루의 다섯은 수관형사 종류 엄청 많습니다. 김고기출에 엄청 많고요. 쌤이 주는 문제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품사통용 자유자재로 그냥 날고 기고가 되어져야 해요. 어떠한 문장이 던져져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너가 더 힘들지. 나보다의 사이에 보다는 품사가 뭐지? 나보다 너가 더 힘들잖아. 나보다의 보다는 나보다 나라는 대명사 뒤에 보다 붙였으니까 비교를 나타내주는 조사지. 근데 보다 더 큰 꿈을 좀 꿔봐 라고 했을 때 보다 더 큰 이라고 했을 때 보다는 뭘까? 부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문장 안에서 판단하는 걸로 맞추겠네요. 그죠? 맞힐 수 있겠네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품사통용. 그리고 4번 형태가 바뀌는 단어가 있더라. 아니 동사 형용사는 형태 바꾸려고 태어난 애들이잖아. 활용하고 까멜레온처럼 살고 싶어서 태어난 애들이 동사 형용사 용언입니다. 잘하다라는 형태로만 쓰이고 싶나요? 아니요. 저는 잘하니라는 관용어도 되고요. 잘하게라는 부사어도 되고요. 잘하기라는 명사도 되고 싶습니다. 로제야 이거 들고 가도록 하여라. 그런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동사 형용사가 되겠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자리든 어디든 앉으시면 되겠네요. 이네라는 서술격 조사이다도 활용을 하고 동사 알다도 활용하더라. 체험 부분으로 가보자.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입니까? 이민호쌤 필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러 가지 문장 성분. 그 여러 가지가 뭐냐? 문장 성분 7개 다 될 수 있어. 뒤에 격조사랑 고조사의 결합으로 문장에서 몸통이니까 몸체자 사용해서 체험이야. 몸통의 기능에다가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문장 성분 가능어도 되고 서술어도 되고 안 되는 문장 성분이 없어요. 격조사와의 결합에서 문장에서의 기능이 7가지 문장 성분이 다 됩니다. 우리 홍이 빨리 일어나라. 1번에 명사라고 하면 잠이 오면 이 시간에 그냥 딴 거 하는 게 나아. 지금 할 때 그냥 끝내버려. 사물, 사람, 장소 등의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자.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에다가 밑줄 그냥 이지하게 한 2점짜리로 이렇게 문제를 내기에는 문제 수가 너무 적잖아. 근데 이건 진짜 녹여 들어간다면 충분히 녹여 들어갈 수 있는 보통 명사라고 하면 복수가 가능됩니다. S를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학생들, 책들, 가방들, 학교들, 운동장들. 근데 고유명사는 이 세상에 단 하나 백범들 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들 할 수 없습니다. 백두산들이라고 하면 이럴 때 백두산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 나라의 주요 핵심 랜드마크의 산을 나타내는 중국의 장산 뭐 이런 것처럼 가장 핵심되는 산을 나타내고 싶은 백두산들이라는 보통명사로서의 의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에디슨들 이런 거 있잖아. 가보 안에 되는 거. 에디슨들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보통명사 사용 가능하지만 진짜 그 에디슨을 나타내는 말은 고유명사가 되겠죠. 한강들이라고 하면 이제 템즈강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서울들이라고 하면 뉴욕 이런 거 포함시키는 의미로 나타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된다. 보통명사랑 고유명사는 복수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립명사는 혼자 자립하고요. 의존명사에다가 별표 3개. 이것 때문에 이제 띄어쓰기에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학습활동에서. 근데 팔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품사통용은 팔을 가감하게 걸 수 있어. 근데 의존명사는 품사통용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의존명사에다가 별표 3개. 반드시 관용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쓰일 수 있는 명사로 겉수, 리뿐, 따른 명인데요. 여기 하나에 별표 하나 치시고 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가 떠난지, 내가 공부한지, 잠든지, 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만 의존명사,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갈지 말지.
할 수 있을지에서의 지는 품사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미야. 할 수 있을지에서 있을 띄우고 지 하는 순간 망해버리는 거야. 이따에다가 을지 어미야. 필기해야 하는 사항일 것 같아. 학습활동에 적혀져 있더라. 필기하고 가자. 영만이가 적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걸 보니 필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떠난 지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뭐라고? 의존명사.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미. 있을지 떠날지 고민되네 할 때 있다에다가 을지 통째로 어미, 떠나다에다가 리을지 어미. 괜찮죠? 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존명사는 모든 의존명사 자유자재로 김보기출에 겁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수분, 만 이런 것들 하늘 만도 하네에서의 많이 뭘까?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걸로 기출문제 만나기로 하고요. 내려와서 넘기지 말자. 먹을 밥이 없다라고 하면 밥이 없다는 관형의 수식을 안 받아도 되니 자리명사. 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먹을을 지워버리면 것이 없다가 뭐 할 것이 없는 건지 지울 것이 없는 건지 치울 것이 없는 건지 의미를 정할 수가 없네요. 의존명사. 그러면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는 진짜 기본으로 외우고 가야 됩니다. 형태, 기능, 의미, 패스 11페이지. 의존명사의 종류 별표 셋 나오면 행제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자는 거죠. 필기는 이렇게까지 의존명사를 자세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두루 쓰이는 의존명사는 두루 쓰이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먹을 것에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간형어도 되고 부사어도 되고 서술어도 되어주는. 하지만 주어 자리에 주로 많이 쓰이는 애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 나위, 미, 수, 지. 그럴 리가 없다 해서의 주격조사 가랑 어울립니다. 더할 나이가 없다 해서의 주격조사 가랑 어울립니다. 그가 떠난 지가 3시간이 지났다. 지도 역시 주어성으로 잘 쓰입니다. 서술성은요. 격조사 이다랑 어울리겠죠. 따름이다, 너뿐이다에서의 뿐은 기다릴 뿐이다가 돼야 되겠네. 너뿐이다의 뿐은 품사가 뭐야? 너뿐이다. 내 끝사랑은 오직 너뿐이다. 여기에서의 너 뒤에 뿐이다에서의 뿐과 이다의 품사는 뭐가 돼야 돼? 너라는 대명사 뒤에 뿐, 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 그죠? 너뿐이다의 뿐은 조사입니다. 하지만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다릴의 수식을 받는 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의존명사가 되겠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쌤은 막 예시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뭘까?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서. 2번 체언제에 주로 사용되는 의존명사 너 때문에 와씨 이런 게 겁나 헷갈리는 거야 얘들아. 너 때문에서의 때문을 굉장히 너 뒤에 붙이고 싶지 않니? 너라는 대명사 뒤에 때문을 찰싹 붙이고 싶지 않니? 너 따위라고 했을 때 따위를 찰싹 붙이고 싶지 않니? 그래서 따위랑 때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나온다면 칠판에 적어주셨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근데 필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죠. 따위랑 때문이 너 때문 붙이고 싶죠. 너 따위 붙이고 싶죠. 하지만 의존명사입니다. 네. 수요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몇 개, 몇 대, 몇 마리, 몇 벌, 몇 자루, 몇 원, 몇 명, 몇 분 정말 많습니다. 단위를 나타내주는 의존명사. 그래서 대명사로 넘어갈게요. 하지만 시험 정도 Q&A를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놓일 것 같아서 갑니다. 내신 시험에 맞춤법 관련 단원에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의존명사랑 조사가 헷갈리는 경우, 의존명사랑 용언의 어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의존명사의 종류와 쓰임을 눈여겨봐달라. 그럼 1번 예시 가겠습니다. 의존명사랑 조사를 헷갈리는 경우, 법대로 하세요 할 때의 법대로랑 법을 아는 대로 하겠다에서의 대로랑 체형대의 대로는 찰싹 붙여야 되는 뭐로? 조사로 기억해 주시고 법을 아는 대로 하세요. 법 배운 대로 하세요. 법을 배운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대로의 수식을 해주는 관형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의 대로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의존명사가 되겠죠. 1번의 사례로 하나만 적고 가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에서의 대로는 조사. 법을 배운 대로 하세요. 법을 아는 대로 하세요.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의 예시 가겠습니다. 이걸로요.
2번 의존명사랑 용언의 어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떠난 지의 시간의 경과는 의존명사, 있을지 떠날지의 을지와 리을지는 어미. 2번의 예시는 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셨으면 쌤은 대명사 살살 하고 있을게요.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대명사, 명사 대신이야. 명사 대신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그저 그리고 이거 그거 저거 무엇에다가 별표. 무엇이라면 what이 되겠지. 부정칭으로 쓰인다면 미지칭에서는 what, 부정칭이라면 whatever이 되는 거야. V 발음이 전 자신이 없네. 정해지지 않은 거 무엇이든지 시키세요. 마음대로 시켜. 오늘 막 배 터지게 먹자. 무엇이든 시키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부정칭이지. 근데 무엇을 시켰니? 라고 하면 뭐를 너가 시켰는지 물어보는 거에서는 뭐가 돼야 돼? 미지칭이 되는 거야. 지시 대명사 속에 미지칭이랑 부정칭이 되는 거야. 영만이한테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지시 대명사 속에 무엇이 미지칭도 되고 부정칭도 되는 거야. 지시 대명사와 미지칭 부정칭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시 대명사이기는 한데 너가 시킨 그것을 가리키는데 내가 모르겠는 미지칭에 뭐 시켰어? 무엇을 시켰어?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는 무엇이든 시켜. 오늘 뭐 다 사줄게. 이런 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 어디에서의 미지칭은 where이 되어야 되지. 부정칭은 뭐다? wherever가 되어야지. 정해지지. 어디라도 떠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정해지지 않은 장소라면 어디라도. 모르는 너가 떠난 장소는 지금 어디니?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면 미지칭.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미로 구분하셔서 ever를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의문사 자체인지 이렇게 판단으로 문제 풀어보시죠. 겁나 문제 많습니다. 나오겠죠. 부정칭, 미지칭 구분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겠죠. 한 문제 나옵니다. 인칭대명사로 가서 나, 우리, 저, 제, 저희, 본인, 소인, 소자, 지인, 임금이 자기 가리키는 거. 2인칭에서는 나, 너, 당신, 당신에다가 별표 3개. 이민호쌤이 당신 내려고 엄청 예고를 많이 터뜨리신 것 같은데 시험지에는 당신은 있어야지. 2인칭이랑 3인칭 구분하는 걸로. 이민호쌤이 어떻게 바꾸라고 팁 가르쳐 주셨지? 당신이 2인칭이랑 3인칭으로 쓰였을 경우 어떻게 구분하라고 팁 가르쳐 주셨어? 3인칭의 제기칭의 당신과 2인칭의 당신은 어떻게 구분하라? 필기에서 되어 있던데 뭐로 바꾸었을 때 자기라고 바꾸는 게 가능하면 3인칭의 제기대명사. 철수는 당신만 알아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철수는 자기만 알아. 지피 몰라. 지로 바꿀 수 있으면 3인칭 제기대명사고 유를 나타내는 듣는 이의 당신 자기로 못 바꿉니다. 자기야 할 때 그 자기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나온 자기 자신 그 대상을 가리키는 복구 있잖아. 복구. 본인 그 의미에서의 자기로 못 바꾸면 당신 2인칭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 자네 여러분 백기화. 전부 다 듣는 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다 듣는 이를 나타내는 거.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 그대를 3인칭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되죠.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등는 이의 그대를 나타내는 것이니 2인칭이 되어야죠. 오케이? 3인칭에서는 그, 그녀, 이자, 그자, 저자, 이, 그이, 저이, 이분, 그분, 저분, 저들. 구분 못하면 이제 개인으로 좀 해봅시다. 3인칭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3인칭에다가 별표 3개. 대상을 모르는 경우에 누구세요? 라고 하면 뭐냐? 미지칭이야. 근데 누구라도 진짜 만나고 싶다. 진짜 이제 솔로 탈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누구라도 아무나 한번 만나보자. 누구라도. 라고 했을 때 누구는 뭐가 돼야 돼? 부정칭이 되겠지. 그지? 아무라도 만나고 싶다. 아무개라도 라고 하면 부정칭이 돼야지. 근데 제기칭의사의 당신에다가 별표 3개 이건 늘 것 같은데 필기를 보니까 좀 이건 설명이 길었던데 윗사람일 때 당신 사용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옷을 직접 만드신다. 재봉틀을 달달달달 돌리시면서 그랬을 때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당신은 제기칭이 된다라는 거야. 꼭 윗사람이어야 돼. 밑줄에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에다가 밑줄. 안동건 씨 힘내라. 상류가 자기 계획을 말했다 해서 여기에서의 자기는 4인칭 제기대명사. 할머니께서 당신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때의 당신은 제기대명사. 이미 알고 있었죠. 수업 시간에 이민호쌤 얘기할 때 1학년도 다 했다라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3번에 수사 갑니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데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니까 구분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시험 정보 Q&A 가봐봐. 체험 중에 대명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 체험 중에서 명사 수사는 문제로 나올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명사라는 것이 미지칭, 부정칭이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구분하자고요. 대명사의 쓰임 비교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지시고 지금 온 사람이 누구니? 후. 근데
누구든지 정해지지 않으면 부정칭.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1인칭의 복수. 근데 요즘 애들은 지들밖에 몰라, 저희들밖에 몰라, 제기칭. 당신이 알아서 해, 2인칭. 아버지께서는 꾸준 일도 당신이 직접 처리하신다. 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제기칭의 당신은 존칭의 의미. 12페이지 가시죠. 오늘 풀고 가세요. 12, 14 조상님의 복이 내립니다. 14페이지 계속 갈게요. 주로 체연대에 붙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관계어입니다. 주로 체연대에다가 밑줄. 하지만 부사대에도 붙을 수 있고요. 환경이 좀 어미에도 붙을 수 있죠. 나는요 라고 했을 때 는이라는 조사대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앞말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문법적 관계에다가 밑줄 격조사.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특별한 의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보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나오는 거 문제 속에 얼마든지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격조사에서는 이가 깨서 에서인데 깨서는 높임의 주체 에서, 그리고 에서는 단체 명사 뒤에 에서가 왔을 때 주어야.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체육대회를 취소했다라고 하면 누가? 학교에서. 된다라는 거지. 네. 우리 진영이 너무 힘들면 로제 옆으로 가세요. 목적격 조사 을을 있고요. 복격조사 이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실 거야? 복격조사 이가는 대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을 주어. 그런데 예시 하나만 적어줄래? 물이 얼음으로 되다 적어가자. 복격조사의 이 옆에다가 물이 얼음으로 되다, 물이 얼음이 되다. 두 문장 비교하고 갈게. 물이 얼음이 되다. 물이 얼음으로 되다. 그만큼 격조사의 힘이 강력하다. 대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문장 성분 판단하시려면 격조사도 한번 확인하세요. 물이 주어, 얼음이 주어라고 하면 또 큰일 난다. 주주서라고 해서 서술절에 주격조사 이가 아니라 대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이는 뭐가 돼야 되고 복격조사가 되고, 그래서 문장 성분 보어. 물이 얼음으로 되다에서의 의로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얼음으로는 부사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간형격 조사, 그리고 부사격 조사, 혹격 조사까지. 문제에서 만나자. 이런 거에서 개념을 너무 쉐립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부사격 조사의 종류도 쫙 읽어봐봐. 그래서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어. 이게 처소냐? 이게 원인이냐? 자격이냐? 비교냐? 의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예시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 기퉁에 조사의 특징 안 보고 갈 수 없죠.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인정받고요. 서술격 조사 이단은 가변어, 그 외에는 불변어. 주로 체언에 결합하지만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조사 뒤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나는요 라고 했을 때 나라는 대명사 뒤에 는이라는 보조사, 요라는 조사, 요는 높임의 보조사가 되겠지. 얘들아, 요가 높임의 보조사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요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요는 보조사야. 그리고 용언의 어미나 부사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먹기는 이라고 했을 때 용언의 명사형 전사어미 뒤에 는이라는 보조사 붙이고, 알고 일찍도 왔다 잘도 뛴다에서의 도는 뭐가 돼야 돼? 보조사. 4번 여러 개의 조사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많은, 에게 하나, 만 하나, 은 하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특징, 쓰임에 따라 형태 바뀌고.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래? 자그만하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앞말이 몸으로 끝나면 이가 생략될 수 있다. 당연하니까. 15페이지 갑니다. 접속조사는 이것만 하나 별표 한번 쳐볼래? 와가가 비교인지 아니면 부사격 조사인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와 그는 다르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그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와는 비교부사격 조사야. 그런데 떡과 과일을 준비했다. 명사 두 개 이어주면 접속조사. 떡이면 과일이면 떡이랑 과일이랑, 이랑과 이면랑 과는 접속조사가 됩니다. 명사 연결시켜주면 접속조사. 나는 그와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와의 와는 뭐가 돼야 된다? 부사격 조사. 오케이.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 선택됐다라고 하면 짜장면이나 짬뽕 준비해라, 주문해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야. 괜찮지? 시험 정보 Q&A 갈게. 형태가 같은 조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하면 옆에다 품사 통용. 시험에 나올 거야. 품사 통용. 조사 중에는 형태가 같은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회를 취소했어 라고 했을 때 주격 조사랑 학교에서 만나자에서의 부사격 조사랑 똑같이 조사이지만 어떤 조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품사 통용이라고 적었고요. 나는 그와 달라요. 나는 그와 같이 산다 라고 하면 나는 그녀와 산다 라고 했을 때 와는 뭐가 돼야 돼? 부사격 조사야. 근데 나는
그녀와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면 그녀랑 그를 연결시켜주는 와는 뭐가 돼야 돼? 접속조사라는 거야. 예시 가시. 철수와 민수가 보였다. 접속조사. 영희가 영수와 만났다. 부사격 조사. 괜찮다면 3번 보조사 바로 갈게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로 엄청 다양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리 좀 밑줄 꺼봐. 체언에다가 밑줄, 용언의 활용 어미에다가 밑줄, 부사나 다른 조사, 비교적 다양한 위치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화제의 의미, 그리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조의 의미, 가끔은 쉬어라. 강조의 의미, 은과 는을 주격조사로 푼다면 진짜 가슴 아플 일이야. 망가뿐, 도, 까지, 조차, 밖에, 부터, 마다, 대로, 나, 라도, 커녕 요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보조사 종류 쫙 봐놓으면 훨씬 편할 거야. 문제 풀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뭐냐요? 라고 하면 좀 전에 했죠. 조사랑 의존명사 구분하기. 법대로 해. 조사. 법을 아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의존명사. 띄어쓰기 문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준비되어 있네요. 주의해야 할 조사랑 의존명사. 와, 1학년 때 교재 진짜 너무 좋다. 다 들어가 있네. 철수만큼 회사의 만큼은 조사, 먹은 만큼 계산해 라고 했을 때 만큼은 의존명사, 너대로 해에서의 대로는 조사, 도착하는 대로에서는 의존명사, 철수뿐인의 회사의 뿐은 조사, 웃을뿐인의 회사의 뿐은 의존명사. 끄덕끄덕이 안 되면 이제 1대1이야. 일요일날 수업시간 엄청 많이 뺐거든.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쌤 프리합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좀 공부하다가 문법 좀 정리하면 쌤 옆에서 푸시면 참 좋겠죠? 1시부터 10시 반까지. 찬바람 국어는 돌아간다. 16페이지, 17페이지 패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보자. 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잠이 오면 그냥 부장님을 생각하면서 뺨을 때려버려. 용언에다가 별표 3개. 18, 19페이지 진짜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 서술어의 기능에다가 밑줄, 가변어에다가 밑줄, 어간에 다자를 붙이는 형태가 기본형이야.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다양한 어미를 취할 거야. 다양한 어미에다가 밑줄, 어미 종류를 탁탁탁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떠난이라고 했을 때 니은을 관형사용 전성어미라고 얘기했을 때 살짝 소름이 돋았어. 공부 많이 했네 라는 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처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 활용이야. 활용에 대한 정의도 기억해.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되는 것이 활용이야. 그럼 동사부터 갈게.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 우리 영석이랑 쌤이랑 했던 거.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친다라고 하면 자동사. 움직임이 다른 대상까지 필요로 한다. 다른 대상에다가 밑줄 목적어. 보다는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타동사. 그가 웃는다에서의 웃는다는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 되는 거야. 목적어 필요하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능동사 뭐야? 내 힘으로 하면 능동. 내 힘이 없어서 당하면 비동. 주동 스스로에다가 밑줄. 그런데 주어가 부사에게 시켜서 부사가 그 행동을 한다. 사동. 형용사로 갑니다. 사람, 사물, 성질 상태. 성질 상태에다가 밑줄. 구체적으로 성질 상태, 성상 형용사. 이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지시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 구분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돼. 제일 편한 거 뭐지? 현재 시제 전화말음. 크게 별표. 현재 시제 전화말음이 능과 니은 결합되는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제일 간단한 방법. 관형사용 전성어미. 는이라는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형용사한테 붙이지 않아. 이거는 관형사용 전성어미로 시제는 현재가 될 거야. 현재.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당연히 안 되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너라며 형용사 당연히 안 되지. 학교에 있는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 있다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동사야. 학교에 있어라. 학교에 있자. 동사야. 근데 신이 있는다고 한다보다는 신이 있다고 한다가 되어야죠. 이러면 신이 있다는 존재하다라는 형용사. 신이 있어라. 신이 있자. 안 돼. 형용사. 똑같은 있다이지만 품사 통용으로서 계시다로 바꿀 수 있다면 학교에 선생님께서는 계시다고 합니다. 계셔요. 계십시다는 좀 그렇긴 한데 사용은 가능합니다. 있다가 계시다로 바꿀 수 있다면 동사. 계시다로 바꿀 수 없고 있으시다로 바꿔야 된다면 뭐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왼쪽 기퉁이 동사 형용사의 품사 통용. 크게 별표. 품사 통용에 오른팔을 걸었어. 무조건 맞춰와야 돼. 동사의 약속 시간에 늦는다 하는 순간 똑같은 늦다이지만 늦는다가 되니까 뭐가 되고 동사. 근데 발걸음이 느리다. 발걸음이 늦다라고 하면 발걸음이 늦는다는 좀 안 되잖아. 이러면 뭐가 돼야 돼? 형용사가 되는 거야. 날이 새벽이 밝아온다. 새벽이 밝는다. 동사 된단 말이야.
근데 다리 박는다 해도 동사야. 근데 다리 그냥 밝은 상태, 다리 박다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 형용사. 되겠니? 다리 박는다도 됩니다. 다리 박는다. 다리 박는다는 동사, 다리 박다는 형용사. 있다는 여기 있어라 동사, 나는 날지 못하는 새도 존재해 라는 형용사. 크다는 나무가 잘 큰다라고 하면 동사 뭐가 돼야 돼? 키가 잘 큰다라고 하면 동사 뭐가 돼야 돼? 동사. 근데 키가 크다라고 하면 그로우랑 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이 키가 크다라고 하면 형용사. 시험에 나온대. 내려와서 주의해야 할 형용사의 쓰임에서 건강하다, 행복하다 가지고 명령하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가 돼야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를 사용해야 된다? 보조용어 혹은 변문장의 형태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19페이지 가보자. 어간이랑 어미 아직 지치면 안 돼.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와, 교재 너무 좋다. 가라는 어간에 시라는 주제 순서 봐라. 시라는 주체가 무조건 시제보다 더 앞에 와야 되겠네. 어겠더군이라고 할 때 과거를 나타내고 이럴 때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 추측의 get, 더는 회상, 그리고 종견어미 군까지. 선언한 어미로 가겠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 주체 높임의 선언한 어미 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랑 주체 높임밖에 없는데 이걸 헷갈릴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어까 더는 동사 형용사 둘러한테 붙고 현재 시제 선언한 어미는 누구한테만 붙어야 된다? 동사와만 결합. 현재 는과 니은 옆에다가 뭐라고? 동사와만 결합이라고 적어주시고 관형사용 전성어미랑 현재 시제 선언한 어미랑 어떻게 구분하는데 현재 시제 선언한 어미는 어간도 있고 뒤에 어만 어미도 있고 가운데 끼어. 그래서 양쪽으로 짝대기를 펼치는 거는 선어만 어미야. 혹시나 단답형에 답 적어야 될 때 선어만 어미는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관형사용 전성어미의 시제를 나타내는 는을 적으실 때는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는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선어만 어미는 어간 자리, 어만 어미 자리,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어간만 자리를 하면 되지. 왜냐면 어만 어미니까. 선어만 어미가 아니라 어만 어미니까. 얘랑 다르지. 먹는다. 이거는 먹는 빵. 얘는 먹는다의 는, 얘는 먹는 빵의 는. 두 개 차이 아시겠나요? 단답형 적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답형 적을 때 이것 가지고 점수 까겠나 싶기는 한데 만약에 뭐 형태소 쪼개거나 뭐 기능 적는 거에서 여기에서 뭐 시제 나타내는 문법 요소 적으라고 했을 때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에 얘랑 두 개 있다라고 하면 구분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가 점수 깎일 일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했고 get은 동사 형용사 다 가능하면서 의미도 돼. 벌써 끝났겠다. 추측. 꼭 선생님이 되겠다. 의지. 삼척 똑대도 알겠네. 가능성.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메야이 완곡한 표현. 괜찮지? 이번에 어마어미에다 별표 3개. 아, 여기서 뭔가 하나가 터트려질 것 같아. 이거를 좀 할 줄 아냐, 할 줄 모르냐에 뭔가 달려있을 것 같아. 어마어미에다 별표 3개. 이게 좀 많이 찝찝하고 불안해. 잘했으면이라는 소망이 있어. 자, 봐봐. 문장의 맨 끝을 나타내는 종견어미는 문장의 종류 5가지에 해당해. 평서형으로 끝나는 다, 니은다나 는다, 그리고 형용사는 는을 붙이지 않아서 그냥 다. 그리고 하십쇼츠에 뭐뭐 합니다. 예시를 봐주시면 되죠. 민지가 간다, 형지는 먹는다, 수지가 예쁘다, 꽃보다 예쁩니다. 의문형은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는 말이죠. 아라, 어라, 뭐뭐 하십시오. 자랑 뭐뭐 합시다.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군. 문장의 종류 5가지로 종견어미 있습니다. 문장의 끝에 또 연결어미는 문장의 중간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죠. 대등하게 사람들이 가고 온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대조를 나타내는 거. 밥을 먹으며 학교에 갔다. 그리고 뭐뭐 하다, 뭐뭐 하지만 종속은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번 시험 잘 보면 디리리. 뭐뭐 하니, 뭐뭐 와서, 어서 원인을 나타내는 거. 아, 연결어미에 보조적에다가 별표 3개. 뭔가 필기를 보니까 이게 나올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래키려고 하는 쌤의 마음이 아프지만 빨리 물 갖고 와, 물. 안동만 씨 빨리 물 갖고 와주세요. 보조적에다가 괜찮나요? 네. 보조적에다가 별표 3개 너무 중요해. 난 이게 나올 것 같아. 먹어버리다에서 먹어의 본용어, 버리다의 보조용어. 이럴 때 어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보조용어야.
이거 찾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뭔가 문장을 좀 적어놓고 여기에서 어미의 종류에 뭐 밑줄을 꺼놓든지 막 비니디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대등 종결어민지 대등한 어말어민지 종속적 어말어민지 그리고 연결어미라면 대등인지 종속인지 말 잘못했다 그지? 종결어미의 평서, 의문, 명령, 총유, 감탄 연결어미 중에서 대등인지 종속인지 보조적 연결어미인지 뭔가 구분하라는 거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어미 중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뭔가 여기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반드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적 연결어미 잘 구분하시고 전성어미는 이제 일회성 오늘 하룻밤 명사로 내가 주어 자리에 쓰이고 싶다. 오늘 하룻밤 명사로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싶다. 책을 읽다. 그러기를 좋아함. 그러기 자리에 내가 들어갈게. 주어 목적어 역할 하고 싶거든. 그러면 책 읽다에 달을 떼고 기를 붙여서 책 읽기 변신 이럴 때 기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 명사형 전성어미. 어제 읽은, 지금 읽는, 내일 읽을, 어렸을 때 읽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를 나타내 주네요. 걔랑 도로.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누구의 여자친구가 예쁘게 생겼다. 가지고 예시 들어준 거 맞죠? 그럴 때 걔는 뭐가 돼야 된다? 부사형 전성어미. 책이 뚫어지도록 보자 라고 하면 부사형 전성어미. 돋보기에다가 별표. 쌤이 이게 좀 불안해. 출제 예감. 왠지 니네가 틀릴 것만 같은 불안한 거. 이거 뭐 했잖아. 이거 왜 보조용어에서 이거 너 찾으면 되는데 왜? 뭐 이런 거. 먹고 있다의 고를 막 대등 연결어미라고 풀어오는 싹 소문나는 그런 상황 그려지지 않습니까? 먹고 있다의 고를 대등 연결어미로 풀어와서 내가 눈물 한 방울을 쏟는 거지. 먹고 싶다. 먹지 않다. 먹게 해다. 근데 걔를 막 부사형 전성어미로 막 풀어오는 거지. 먹게 하다에서의 걔를 막 먹다가 걔로 부사형 전성어미 막 이렇게 풀어오는 그런 끔찍한 상상. 먹어버렸다에서의 어를 어서 봤으니까 종속적 연결어미로 풀어오는 끔찍한 상황.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용어, 본용어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 Q&A도 한번 들어봐봐. 어미가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한국어는 어미 결합 없이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미가 중요합니다. 나온대 얘들아. 1학년 시험 범위에서 높임 표현, 주체, 상대 높임법,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에 실행되는 거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다 잘 봐야 되고 맞이 없는다 봐봐. 보조적 연결 어미를 잘 보래. 보조적인 연결 어미의 띄어쓰기랑 관련해서 보조용어 시험에 나온다고 쌤은 왠지 예상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시험 정보 Q&A 어간과 어미에서 왜 붙임표를 하나요? 라고 하면 의존 형태소거든. 어간이랑 어미는 각각의 자리 형태소가 아니라 다 의존 형태소라서 어간 뒤에는 어미가 있고 어미 앞에는 어간이 있어서 짝대기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양쪽 짝대기로 어간 자리, 어간 어미 자리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단답형 적는다면 이거를 좀 고려해서 여러분은 답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20페이지, 21페이지 문제 너무 좋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2, 23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그것까지 더 마저 달려주면 딱 좋아.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야. 그런데 22, 23 하고 나서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테니까 문법은 피지컬로. 이런 어리석은 짓이야. 문법은 피지컬로 어리석은 짓이야. 근데 작년에 했잖아요. 나 했는데 그럼 옆방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우리 그런 자율성은 좀 찐이자. 이런 뭐 종속적인 거 필요 없잖아. 진짜 한 문제로 틀려오면 진짜 주기를 틀어버릴 거다. 자, 용언의 활용으로 가자.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에 나온 그 세 개. 자,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거 왼팔이다. 반드시 줄제. 이거 진짜 틀려오면 큰일 난다. 반드시 줄제. 수업 시간에 친히 예시까지 들면서 이걸로 한 20분 소화하셨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에만 다 잘 푸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규칙 활용은요, 용언이 활용에다가 밑줄 형태의 변화가 없어요. 씻다에다가 어시 와서 씻어. 그대로 표현,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좋다에다가 아가 와서 좋아. 이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받아쓰게 하잖아요. 어간과 어미의 형태의 결합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변화가 보편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적고 갈게요. 으탈락, 리을탈락. 으탈락이랑 리을탈락은 변화가 보편적이야. 모두가 다 을을 탈락시키고 모두가 다 리을을 탈락시켜.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야. 으탈락이랑 리을탈락은 뭐다? 규칙 활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것 같고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노가다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단어 쫙 뿌려놓고 어간어미 막 나누는 거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가다 문제로 또 출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어간에 아서랑 어서를 무조건 붙여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리을 탈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니를 붙여보세요. 니. 살다에다 니 더해지면 살리가 아니라 사니.
왜냐면 살다에다가는 모음어미 아서라 어서가 오면 살아서라는 규칙 활용이 돼버리거든요. 리을 탈락을 감지하기 위해서, 리을 탈락을 색출하기 위해서 니를 한번 붙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막다, 막아, 막니, 먹다, 먹어, 먹니 규칙 활용. 이번에 어간에서 으 탈락, 리을 탈락 친절하다. 진짜 이 교재 너무 괜찮다. 어간의 끝에 의에 아서라 어서가 왔을 때 담그다닥이 아가 오면 담가, 예쁘다닥이 어가 오면 예뻐. 리을 탈락은 반드시 느를 붙여봐라. 니. 살신이가 아니라 사신이. 그치? 불규칙 활용에다가 안 외우고 시험 치면 이건 진짜 반동분자, 적폐.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에다가 밑줄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데 얘만 그러는 거야. 예외적으로. 디귿 불규칙, 뭐 어떻게 외우라고 막 이민호 쌤이 좀 지어주셨어? 뭐 이런 식의 말로 막 지어주셨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어만 좀 적어놓으면 되지 않아? 그냥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듣다에다가 어가 와서 듣어가 아니라 들어잖아. 맞지? 근데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하면 묻다에다가 어가 왔을 때 묻어가 그대로 규칙적이잖아. 땅에 묻어버린다 에서의 묻어가 그대로라면 듣다에다 어가 와서 들어는 디귿 불규칙, 친구에게 묻다닥의 어는 또 디귿 불규칙. 여러분 동음이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규칙 불규칙 틀려오면 건민준 규칙 불규칙 틀리면 묻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땅에 묻다 더하기 어의 묻어는 규칙이고, 그리고 민준이한테 국어 점수를 물어보았다 라고 했을 때 물어는 디귿 불규칙이고, 규칙 활용과 디귿 불규칙의 동음이어 가지고 쌤은 시험 문제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음이어. 그래서 세트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쌤이 예시 좀 들어볼게요. 동음이어. 그래서 쌤이 준 문제에 다 있습니다. 곱다에다가 아가 오면 비읍은 고바라가 아니라 고아라. 비읍이 양성에서는 오로 바뀌고요. 굽다닥에 어가 왔을 때 음성일 경우에서는 구어가 되는 겁니다. 구가 음성이기 때문에 우가 음성이라서 구어.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엄청 부담되는 암기이지만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가 구와라고 합니까? 누가 빵을 구하라고 합니까? 누가 알고 고워라라고 합니까? 고와라라고 하고 구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입에 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굽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굽어. 하나 적어놓자. 허리를 접어버린다. 허리를 굽어. 허리가 굽어. 이러면 굽다 닥의 어는 규칙인데 빵을 굽다 닥의 어는 불규칙, 비읍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음이어 예시들을 좀 적어 놓으시고, 쌤이 얘기해줬지. 안동형이 저서라라고 규칙하려 풀어온 거 얘기해줬지. 여러분도 그런 건 문제를 안 풀어봐서 이제 틀리니까. 노를 졌다를 문제를 좀 풀어보기만 하면 만나는데 저서라의 규칙 활용이 아니라 저라의 시옷이 탈락되는 시옷 불규칙. 낫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시옷 불규칙.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규칙 활용의 예시로는 씻다 더하기 어 해놓을까? 씻다 더하기 어 씻어라고 하면 그대로의 규칙이잖아. 씻어. 있다 더하기 어도 이서라가 아니라 뭐다? 이어라. 이어라. 줄을 이서라가 아니라 이어라가 돼야 된다는 거. 영석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진짜. 알았지? 빨리 한 대 때려줘라. 디귿 비읍 시옷 불규칙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디귿 비읍 시옷 불규칙 할 수 있겠나? 석이 우리 토요일에 할 때 이거 자세히 안 했잖아. 이해돼?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모음어미 앞에서야. 그리고 르 불규칙. 대세는 어떻게 돼야 되지? 르 불규칙. 얘기해봐봐. 대세의 규칙 활용이었다면 르 불규칙의 환경이었다. 원래는 뭐가 일어나야 돼? 이거 이해한 사람이 이제 규칙 불규칙을 맞춰. 이게 이해가 돼서 으탈락. 원래는 르의 으가 탈락돼야 되는데가 되면 이제 환경이 다 이해가 된 거야. 옷이 마르다에다가 아가 와서 으가 탈락돼서 마라가 돼야 되는데 말라가 되는 거야. 흐르다에다가 어에서 원래는 으가 탈락돼서 흘러가 돼야 되는데 흘러가 돼야 돼. 흘러가 됐네. 아하,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어지더라. 그걸로 이민호 쌤도 친절하게 예시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시 적어주신 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간의 우가 모음어미 앞에서 다른 애들은 어때? 주다 더하기 어 생각해봐봐. 주다 더하기 어. 저 하잖아. 우어가 축약되잖아. 근데 푸다 더하기 어에서는 우가 탈락이 돼. 후다 한 단어만 해당되는 게 오불규칙. 여기까지 괜찮니? 어미가 바뀌는 경우 오 적어주셨다. 오불규칙. 근데 그거는 그냥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 어간이 르로 끝나면 으가 탈락돼야 되는데 어미가 너로 바뀌는 거야. 정상의 이르 더하기 어가 오면 원래는 뭐가 된다고? 이러가 되는데 이르러. 어미가 너로. 푸르러. 누르러. 나뭇잎이 누르다에서 누르다 더하기 어가 와서 누르러. 옆에다 필기하셔야 돼요. 비교 들어갑니다.
나뭇잎이 누르다에서 누르러 옆에다 vs 필기하셔야 됩니다. 버튼을 사랑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다 더하기 활용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의 버튼을 누르다 더하기 어가 오면 얘기해줘. 눌러. 그럼 이거 무슨 불규칙? 사랑의 버튼을 누르다 더하기 어가 와서 눌러라고 얘기해줬어. 푸시 베이베 눌러. 무슨 불규칙 돼야 되는 거야? 잠이 오니까 초조해지잖아 쌤이. 초조하지 않게 해줘. 누르다 더하기 어가 오면 눌러. 이거 무슨 불규칙? 리을 불규칙. 감사합니다. 잠 다 깨고 있죠? 리을 불규칙. 비교하는 거 나오고 있어. 동음이어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흐르다 더하기 어에서 왜 르불규칙이라고 적었는데 오케이 르불규칙. 오케이 르불규칙 됐고 또 마르다 더하기 말라 흘러 푸다 그리고 나뭇잎이 누르다 이거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동음이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에 있네. 정상에 이르다 더하기 어는 이르러는 러불규칙이지 그지? 그러면 그거는 너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고자질 하나에서 이르러 위에다 또 vs 이르러 위에다가 vs 뭐라고?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이르다 더하기 엄마한테 일러. 이래도 무슨 불규칙? 르불규칙. 동음이어에 서로 다른 활용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 누르러, 눌러. 그리고 일러랑 이르러. 동음이어의 서로 다른 활용 예시로 괜찮은 예시거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불규칙은 어미의 아서 어서 대신에 여소로 바뀌는 거라서 너무 간단하고요. 어간어미 모두 바뀌는 경우는 히읗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규칙인 애를 하나 기억해놓죠. 좋다 더하기 아가 와서 좋아. 그대로 그냥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좋아. 하지만 색채야 다. 파랗다, 커다랗다, 하얗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쌤은 또 오른쪽 기퉁이를 안 볼 수가 없네. 왼쪽 기퉁이. 자, 규칙 활용해서 진짜 교재 너무 괜찮다 이거 기본고급 문제. 돋다 더하기 아에서 도다는 규칙이고 굳다 더하기 어에서의 굳어. 좁다 더하기 아에서는 조아가 아니라 좁아. 그리고 씹다 더하기 어에서도 씹어. 그리고 빼앗아, 벗어. 오케이? 어간이 르로 바뀌는 거. 집에 들러. 그리고 시험을 치러. 그리고 닫아라. 닫아라도 좋고 얘들아 불러가지고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이거 빨리 풀 때 리을이 나와서 이거 르불규칙으로 실수한대. 시험 칠 때 있잖아. 드르다닥이 어에서 으가 탈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드르다닥이 어에서 으가 탈락됐는데 이 마음이 막 급하니까 들러라는 형태만 보고 리을이 연속되거든. 그래서 또 막 르불규칙을 풀어온다 이거 보면 들러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으가 탈락이 되어서 들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들르다닥이 나 이거 너무 괜찮은 예시인 것 같은데 들러 리을 보고 여러분이 르불규칙이라고 풀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 치르다 더하기 어에서의 치러는 으탈락. 다다르다 더하기 아에서 다다라도 으탈락입니다. 그리고 바르다 더하기 아가 와서 또 여러분이 발라를 갖다가 리을 불규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발라가 아니니까 그지? 올발라도 리을. 그래서 제발 들러 같은 애를 형태만 보고 리을 연속됐으니까 르불규칙이라고 그런 실수를 하지를 말자. 시험 칠 때 여러분이 나 좀 우산을 잘 두고 다닌다. 나 어디만 가기만 하면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을 놔두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해옵니다. 들러 이것만 보고 르불규칙이라고 푸는 사람은 우산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책 교과서 잘 잃어버린 사람은 조심하세요. 내려와서 동음이어에 이르다, 누르다, 불규칙 활용. 쌤이 적고 싶었던 예시. 이거 크게 별표 쳐봐봐. 배를 누르다, 나뭇잎이 누르다, 시간이 이르다, 정상이 이르다. 할 수 있겠다 이거. 약속, 동음이어도 살펴봤고 23페이지 이제 힘든 거 넘어갔어. 근데 단어의 라인에서 한 2개 정도가 나올 거야 이제. 그러면 무조건 품사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걸 오른팔 왼팔. 오른팔은 뭐다? 품사 통용. 왼팔은 뭐다? 규칙하려 불규칙하려. 그 틀리면 진짜 묻어버리는 걸. 23페이지 가겠습니다. 수식어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관형사랑 부사로 나뉘어지는데 성상과 지시랑 수관형사에서 수관형사 밑에다 품사 통용 하나 적어주시고 부사로 바로 내려갈게. 문장의 성분. 우리 석이가 이거 좀 질문했었지. 그날 이거 카톡으로 질문 좀 많이 받고 있다.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성분을 꾸며주는 성상 부사. 성질, 상태, 모양, 정도를 한정시켜주는 거야. 예쁘기는 예쁜데 가장 예쁘고 빠르기는 빠른데 매우 빠르고 바로는 너 그리고 잘 잘한다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그다음에 지시부사 같은 경우에는 처분한 시간을 가리켜서 한정하거나 앞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로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오늘에다가 별표.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오늘은 뭘까? 오늘이 드디어 왔다. 오늘이 왔다. 명사. 그런데 오늘 왔다라고 하면 오늘은 뭘까? 부사가 돼야 돼. 그런 게 분사 통용이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고 하면 명사. 오늘 왔다라고 하면 오늘은 부사. 조심하셔야죠, 그죠? 언제 왔니? 부사. 부정부사 그리고 안 하고 못하는 걸 의성부사 그리고 의태부사. 문장부사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걸 좀 외워봐봐. 문장부사가 외워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성분부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 서술어가 좀 정해져 있어. 과연 뭐뭐라면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부디 뭐뭐이기를 설마 뭐뭐일까 아마 뭐뭐일 거야 제발 뭐뭐 하기를. 좀 서술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응관계가 되어 있고요.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흔히 말하는 접속어. 또한 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이라고 했을 때 새는 관형사, 새로운은 형용사.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한 문제 내실 것 같아. 이민호 쌤이 새로운에서의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빠르게에서의 개가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사실 그리고 접사를 구분하는 것을 시험 문제로 한 문제 내실 것 같아. 형태소에서 더 강조할게. 독립원에서는 문장에 다른 말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감탄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 감탄사. 시험 정보 Q&A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부사랑 관형사 더 중요한 거는 누구라고 하면 부사의 특징을 좀 알아놔. 바로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가지고 바로 앞, 바로 너라고 했을 때 관형사라고 풀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학습 활동에 있어. 학습 활동에 바로를 본 것 같아. 바로 앞이라는 명사 수식도 가능하고 바로 너라는 대명사 수식도 가능하고 오직 하나라는 수사도 수식 가능하고 아주 헌이라는 관형사 수식도 가능하고 정말 빨리라는 부사 수식이 가능해. 그래서 쌤은 바로랑 오직을 부사라고 외워놨으면 좋겠어. 관형사로 풀면 안 돼. 알았지?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고 보조사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는다 안 붙는다? 절대 붙지가 않아.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결합을 시켜봐. 안 붙어. 부사 뒤에는 조사 결합이 보조사가 결합 가능합니다. 부사 뒤에는 보조사 결합이 가능하지만 관형사 뒤에는 조사 결합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정보 Q&A 수식어이랑 용어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품사 통용이에요. 할 때 기본형 새로운은 뭐로 돌아가야 돼? 새롭다로 돌아가야 돼요. 오케이. 빨리는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빨리는 빠르다에서 왔죠? 그럼 빠르다의 빨리는 형용사입니까? 아니면 부사입니까? 빨리 달려라 라고 했을 때 빨리 맞습니까? 빠르다에다가 이라는 접사 붙여서 빨리라는 리을 불규칙 활용이네요. 르불규칙 활용 돼버렸네요. 접사 붙여서 그죠? 그래서 빨리는 빠르다에다가 접사 이 붙여서 빨리 부사로 다시 태어나. 앞자리 바뀐 거. 근데 빠르게 달려라 라고 했을 때 빠르다 뒤에 걔는 뭐가 돼야 된다고? 부사형 전성어미. 빨리는 부사, 빠르게는 형용사. 괜찮니? 빠르게는 형용사, 빨리는 부사. 오케이? 잘하나 본데. 24, 25페이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문제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발 문제 쌤이 준 순서대로 1단계 교과서, 2단계 고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고난이도 앤드 고난이도 또는 김고기출. 토요일날 김고기출. 26페이지. 아이스크림 이 타이밍에 와줘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보고 있는 거 아니겠니? 쉬운 거 이지한 거 하면 딱 어려운 거 앞에 아이스크림 왔을 때 잠시 쉬었다 갔다 하면 야 8시 16분밖에 안 됐나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다. 집중력만 흐트리지 마라. 26페이지 간다. 형태소의 개념. 와 진짜 이 많은 양을 지금 이 시간 안에 빼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중력 있게 들어라. 의문문적 이형태에다가 별표 3개. 의문문적 이형태에다가 별표 3개. 이 말이 뭘까? 의문문적 이형태에 대한 정의 좀 내려줘. 뭐라고? 의문문적 이형태 정의 좀 내려줘. 의문문적 이형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봐봐. 이 말 되게 중요한데 의문문적 이형태의 정의 좀 내려줘. 의문문적 이형태. 이거 대답하면 통과. 시험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당연하지. 풍사라. 진짜요? 지금 싹 다 시험 범위야. 형태도 시험 들어가요? 당연하지. 단어의 짜이도 의미에서 단어의 짜이 수업 안 듣네. 형태 쪽에도 사실 안
방금 부동현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너무 실망스럽다, 뭐야. 얘들아, 의문론적 이형태 정의 내려줘.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의문론적 이형태가 뭘까? 박민준 이거 얘기하면 통과다. 의문론적 이형태에 대한 정의 1학년 때 했는데 이 교재로. 의문론적 이형태는 의문의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인다. 진짜 중요해. 의문론적 이형태 갈 거야. 동일한 기능에다가 있지. 근데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자음 앞에서는 뭐가 와야 되지? 이. 모음 앞에 모음 뒤에서는 뭐가 온다? 가. 이라는 가가 의문론적 형태야. 알아야 돼. 의문론적 형태는 자음인가 모음인가 앞에 말이 양성인가 음성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이 형태를 나타내. 막다 대에서는 아서, 먹다 대에서는 어서야. 형태론적 이 형태는 오직 어간 하 뒤에서만 여가 오는 게 형태론적 이 형태야. 아까 어의 형태론적 이 형태가 누구야? 엿이야, 엿. 하 뒤에는 하였다에 엿만 오거든. 오케이?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형태소 개념 갑니다. 형태소에 대한 정의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돼.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에다가 이제 그래서 이때의 뜻은 실질 형태소의 뜻과 문법 형태소의 뜻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야.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에서 꽃 명사 실질 형태소, 가루 명사 실질 형태소, 날리는 이런 걸 잘 알 수 있으면 돼. 날리는의 형태소를 어떻게 쪼갠다? 날 플러스 리 플러스 는이 되는데 꽃가루가 날리는이니까 이때의 리는 피동전미사. 봄이 온다라고 하면 봄이라는 명사에 이라는 조사, 온다는 오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로 니은은 뭐다? 현재 시제 선어 말어니. 형태소에 분류해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데 자립이면 실질, 의존이면 형식인데 딱 하나만 예외야. 뭐야? 딱 하나만 예외. 1학년 때 한 사람 얘기해봐봐. 딱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 조심해야 하는 거는 무엇? 조사는 왜? 헷갈려. 의존이자 형식인데 조사는 무조건 의존이자 형식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뭐가 헷갈려? 딱 하나는 무엇? 몰라요? 자, 상큼하게 비타민C. 메가도스 기법으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자. 자, 해봐. 내가 좀 잠을 깨려서 형이 사실 텔레토비 알아? 텔레토비의 뚜비라고 있어. 뚜비. 텔레토비의 뚜비랑 홍이랑 좀 많이 닮았다. 자, 생각해보자. 이걸 하면서 형태소 중에 의존인데 실질 형태소가 있어. 이거 안 해? 설명해줄게. 원활하게 돌아가죠? 왜 이거? 비타민C 100mg 함유. 이것만 하루에 한 개 먹어도. 자, 먹으면서 하자. 먹으면서 하자. 뭐 조심해야 된다? 동사 형용사의 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안 되게. 봐봐. 방금 우리 준이가 날리는 에서 동사랑 형용사의 어간이라고 얘기했어. 날리는 의 어간은 어디까지지? 날리다, 날리고, 날리지, 날리는. 날리까지가 어간, 는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미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얘를 어근접사로 쪼갠다라는 형태소로 쪼개면 어떻게 돼야 돼? 날 어근에다가 리라는 피동전미사일지 사동전미사일지는 문맥이 필요해. 꽃가루를 날리는이라고 하면 사동이고 꽃가루가 날리는이라고 하면 피동이 되는 거야. 리라는 사동일지 피동일지 모르는 그 접사랑 는이라는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조심해야 된다? 어간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동사 형용사의 어근이라고 대답해야 돼. 어근이 실질적 의미는 있는데 뭐라고? 의존.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겠지.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칸은 초록색이면서 갈색인 거는 당연해. 하얀색 칸도 당연해. 근데 초록색인데 위에 하얀색인 날에다가 별표, 오에다가 별표. 이건 찾으시는 거를 시험 문제로 낼 것 같아. 그렇지. 초초초 고난이도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단어의 구성으로 가시죠.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는
띄어쓰기 덩어리에다가 조사 개수만 세면 돼. 이거 노가다 100% 시킬 것 같지 않아? 어떤 문장 주고 형태소 개수 중에서 의존 형태소 개수랑 실질 형태소 개수 플러스 단어 개수 이런 노가다 시킬 것 같지 않습니까? 민호쌤은 약간 다소 좀 강태적인 문제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대상 밖의 문제 이런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노가다를 시키는 내용을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것 같아요. 예시에서 그 예시들을 막 꾸려놓고 거기에서의 개념을 막 고르고 막 이런 작업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민호쌤은 지금까지 문법을 많이 담당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있기는 하니까 표시는 하지만 이번엔 오로지 문법 담당이잖아. 야심차게 내실 거예요. 네, 문제 유형에서 와 신박하다라는 개념을 그래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의 순서 일단은 명사, 대명사, 수사, 가명사, 부사, 감탄사의 품사를 골라내고 조사 찾고 용어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어근이랑 접사까지 신경 써서 어간어미 찍고 어간어미 찢은 데서 어근 접사까지 찍고 알았지? 접사나 또 다른 어근이 안 붙는 경우라면 어간어미에서 끝나겠지. 근데 합성어나 파생어라면 어디까지 신경 써야 돼? 어근 접사 찍고 어근 찍고 떠내려가 버렸다. 어떻게 쪼개야 되겠어? 떠내려가 버렸다. 나의 1등급의 꿈이 떠내려가 버렸다. 어떻게 쪼갤까?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는 얘가 본용은 보조용어니까 알아볼 수 있겠다. 근데 진짜 버리는 게 아니잖아. 완료돼 버리다 해서의 완료 이미 그렇게 돼버리다라는 의미를 서포트해주는 보조용어인 거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조적 연결어미가 어디 있는데?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어서 본용은 보조용어니 결합돼야지. 보조적 연결어미가 어디 있는데? 가 뒤에 아가 가아 연속되는 어는 하나 탈락되는 거 아시죠? 가라가 아니라 그냥 가라잖아요. 서서가 아니라 그냥 서서잖아요. 아가 보조적 연결어미가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본용은 보조용어이라고 참 푸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이제 문제풀이로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반드시 문제 푸셔야 돼요. 떠내려가 어떻게 형태로 쪼개야 되겠니? 떠내려가 떠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을 때 떠라고 하면 떠 뭐지? 뜨다.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들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들려랑 들려 이런 거에서 난 실수 나올 것 같은데 들러도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뭐를 떠올려야 돼? 들르다 더하기 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들르다 더하기 어 이거는 뭐야? 듣다 더하기 듣다 더하기 리 더하기 그래서 디귿 불규칙이야. 이런 걸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문제에서 만나는 문제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면 듣다 더하기 리 더하기 어에서 디귿 불규칙. 들러는 들르다 더하기 어에서 리을 불규칙이 아니라 뭐다? 규칙하고 그가 탈락된 거. 이런 거 참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떠내려가에서의 떠 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 떠내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뜨다 더하기 규칙 활용이지. 내려가는 어떻게 할 거야? 내다 리다는 아닙니다. 내리다 더하기 더하기 가 플러스 아 플러스 버리 플러스 플러스 다. 근데 여기서 또 버 플러스 리 플러스 플러스 다로 쪼개는 사람 있을 것 같지 않니? 버 플러스 리 플러스 뭐 좀 봤거든. 난리는 이런 거 좀 문제 애매하게 푼 사람들이 버리다에 버 플러스 리 플러스 플러스 다로 쪼개는 거 좀 진짜 애매하게 푼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생각 못하는 거. 보조적 연결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탈락된 거에서. 네, 이 단계까지 가는 거는 이민호쌤 마음인 것 같아요.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이민호쌤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의문의 변동을 했다면 당연히 동일 의문 탈락을 알고 있다면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보조적 연결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떠내려가다랑 버리다랑 뭐 연결시켜준 본드에 연결함이 있어야지. 보조적 연결함이 탈락된 거야. 가에서의 아가 탈락된 거야. 떠내려가 버리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 문제 쌤은 노가다의 변태스러운 문제로 출제될 것 같아요. 이걸 하다가 똥줄 타게 만드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민호쌤 파트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민호쌤 문제를 풀다 보니 현대 산문을 풀 시간이 없었다. 갈래복합의 뭐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문법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쌤은 문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 산문, 고전 산문,
굉장히 지문이 복잡합니다. 갈래복합도.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법을 빨리 치는 걸로 문법 문제 10분 안 넘기기. 문법은 10분 안 넘기고 다 풀어야 돼요. 7문제. 고요 시간 차차차차. 단답형도 차. 단답형 한 2개나 1개 나오지 않겠어? 객관식 7개, 단답형 1개면 다 좋지 않겠어? 그지? 단답형 그거는 왠지 품사 통용 아니면 규칙하용, 불규칙하용. 27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문법을 잡는 자 이번에 1등급 가능성. 골고루 공부를 하는데 문법을 잡는 자가 쌤이 1등급을 갖고 간다. 27페이지 간다. 자, 이제 나의 마지막 10분을 엄청 귀중하게 이제 쓸게. 니네가 맞춰달라고 난리를 치겠지. 자, 27페이지 봐봐. 어근은 할 수 있겠어? 겁먹자에서 겁, 어근, 명사에 먹자라는 동사 어근, 컷에다가는 접두사, 먹이에서 접미사, 먹히다에서도 피동접미사 여기까지 괜찮지? 접사로 내려왔을 때 앞에 붙는 접두사는 대체적으로 한정적 접사야.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야. 왜냐면 한정에다가 지배적 접사의 역할을 하는 애도 있어. 품사를 바꾸는 거에서 어근의 앞에 결합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를 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는데 바꾸는 애도 있어. 되다라고 하면 동사거든. 근데 어때다랑 막되다는 형용사야. 어땐다랑 막된다가 아니잖아. 되다 자체는 된다. 우리 막 할 수 있다. 된다. 무조건 된다. 라고 했을 때 되다는 동사야. 적을래 말래. 되다는 동사야. 수업 시간에 잘 들어봐봐. 이민호쌤이 이 말을 건드리면 시험에 내시는 거야. 접두사는 대체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딱 이 어때다랑 막대다에서의 어가 말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품사도 형용사로 바꾸는 거야. 알았지?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봐.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해놓자. 수업시간 하기 이렇게 적어봐봐. 수업시간 하기. 되다는 동사. 근데 어때다랑 막대다는 형용사. 그러니 앞에 붙은 접두사가 무슨 역할도 했다는 거야? 품사도 바꿨다는 거야. 그리고 뜻도 더해. 막대고 어때는 거에 뜻도 더하면서 품사도 바꾼 사례로 이걸 적어놓고 수업 시간에 언급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지? 아직? 오케이. 형용사 2가지 동사 이걸 기다려보기로 하고 필기해놔봐봐. 접두사 밑에다가 필기해놓고 전미사는 뒤에 꼬리를 붙이는 애는 뜻도 바꾸고 지배적인 접사로 품사도 바꾸고 다양하게 잘해. 일꾼에 그리고 먹이에 그리고 먹이다까지 됐지? 그리고 돋보기에 어근과 어간 구분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품사 이거 뭐해서 형태소 쪼개는 거에 할 줄 알아야 돼. 날리는을 보는 순간 날리는을 날 플러스 미 플러스 는으로 바꾸는데 버리다를 더 플러스 미 플러스 어 플러스 다 이렇게 쪼개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건 믿고 넘긴다. 어떤 형태소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면 읽어버리. 어근과 어간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읽어버리. 반드시 나온다. 넘어가서 28, 29페이지 1학년 때 다 풀었던 문제지만 또 틀리면 나 자신 사랑해 라고 외쳐주시고 30페이지 간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헤어져야 되거든. 내 오른 다리를 거는 거야 이제. 31페이지에 돋보기가 오른 다리야. 이건 진짜 무조건 킬러로 시험을 받을 거야. 진짜 맞춰줘야 돼. 31페이지 밑에 거 하고 마칠게.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니네한테 맡기든지 안되네. 왼다리가 딱 남아있네. 넘어가봐. 34페이지. 어떻게 이렇게 4개의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야. 나의 사지를 지킬 거야. 무조건 나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34페이지 있지. 이게 내 왼다리야. 그러니 여러분은 맞춰올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뭐야? 통사 통용. 그 다음에 규칙하용, 불규칙하용. 그 다음에 접사랑 어미, 명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통사, 비통사. 그리고 약간 머리까지 건다 하면 직접 구성 성분. 이런 거 다 가속이야. 직접 구성 성분 나누는 거. 다 됐지? 이 5개만 맞추면 돼. 그러면 칠판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랑 접사랑 구분하는 거 하고 보내줄게. 그리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는 사람 막지는 않지만 문법 공부 같이 하거나 뭐 같이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1시부터 몇 시까지? 10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공부하러 와서
그래서 시험 전날 금토일 날 너네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넉넉하거든. 금요일 날에는 총정리할 거고, 근데 토요일이 약간 오후 시간대는 다 비워놓고 오전 오후 때는 좀 시험 치는 학교들도 있어서 하고, 일요일은 아마 하루 종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시간을 쫓으면서 하는 것보다 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금토에서 토요일은 국어 공부를 좀 하고 일요일날 나랑 질문을 하는 거를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한번 해볼게. 그래서 토요일에는 화요일날 과목 좀 공부해도 될 것 같아. 토요일에는 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하루 정도는 화요일 걸 공부를 해놓고 국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해볼게. 큰 꿈은 원대한 꿈을 국어랑 뭐랑 같이 쳐? 자,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온다? 원대한 꿈을 해서의 꿈의 미음과 원대한 꿈을 꿈의 미음과 구분하는 문제야. 지금 말할 수 있겠어? 지금 맞출 수 있겠어? 원대한 꿈을 꾸면 청소년의 특권이다 해서 원대한 꿈에서의 미음은 접사야 어미야? 원대한 꿈을 꿈에서의 미음은 접사야 어미야? 역시 잘하네. 그럼 그게 끝이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35 그거 맞추겠네. 31페이지 갈게. 멋진 그림을 잘 그림에서 픽처의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풍자의 사연을 들어주면 돼. 그리다라는 동사로 태어났는데 너무 명사로 되고 싶으니 그리다라는 녀석이 태국 티켓을 끊어서 가서 수술해서 미음을 붙이고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명사로 사는 거야. 그리다였잖아요 라고 하면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그리다라는 동사로 태어났지만 이제 미음의 접사를 수술 성공했으니까 그림으로 사는 거야. 미음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 딱 붙어 있어. 접사가 가지에 딱 붙어서 그림이라는 명사로 사는 거야. 근데 멋진 그림을 잘 그림은 그건 한 문장이야. 이 일회성의 한 문장에서 그리다의 미음은 달랑달랑해. 그래서 얼마든지 미음이 톡 떨어지고 다로 붙이면 그리다로 돌아가야 돼. 그리다에다가 미음 붙이면 그림이라는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게라는 부사형 전성어미, 그린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다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이면 다른 기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네. 파생 명사는 어근 그리다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을 붙여서 그림이라는 아예 사전에 등재가 돼버렸어. 이제는 그림이라는 하나의 이 명사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꾸며줄 것이고 관형어 수식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명사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서술성은 사라졌어. 그리다로서의 하는 역할은 사라지는 거야. 본질이 달라졌다라고 이민호 쌤은 필기를 해주셨대. 본질이 달라졌다고. 그림에 미음에 접사를 붙이면 이민호 쌤의 선지에서는 뭐가 나온다? 본질이 달라진 거야. 그런데 동사의 명사형은 그리다라는 본질의 성질은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 서술성이 유지가 되고 관용어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부사어에 자리 수식해 줄 것이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실린다 안 실린다? 안 실린다. 굴절 접사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정보 Q&A 세 번째가 우리 시험 꼭 반드시 쌤의 옳은다리. 단어의 그 자체의 형태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라고 했을 때 달리기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명사. 그런데 철수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철수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는 동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약간 달리기에 어간 달리다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로 철수가 빠르게 달리기를 시작했다. 오케이?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네. 이거 100%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고 쌤이 일요일 날에 그 현대산문 강제 한 개 하고 교과서를 한 바퀴 훑을게. 일요일 애들도 문법을 좀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의 예문을 보면서 빠르게 훑을 테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내용들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왼다리는 뭐라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건 다음 시간에 근데 목요일에는 올 수가 없잖아. 금요일 날이 시험이니까 다음 주 그거에서 맞지? 그 둘째 날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총정리할 때 넣을게. 수업을 당겨서 뭐 하루를 더 올 만큼의 가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총정리 때 머릿속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통사, 비통사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35페이지에 직접 구성 성분도 나온다라는 걸 출제 꼭 되는 거는 5개.
그래서 각자 공부하시고 주말에 오시면 쌤이 이런 내용들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문법은 공부를 좀 하고 만납시다. 공부를 하고 만나면 여러분이 더 간지러운 부분을 쌤이 잘 긁어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